입니다. 네, 저희 2023 전학공 담당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2월 8일까지 해서 전학공이 전체 다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저희 전학공 운영하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제출이 또 큰일인데요. 제출 관련해가지고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학공은 그 경기도 교육연구회와 지구정학과 연계를 하여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서로 교사들끼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하고자 시작하게 된 공동체고요. 이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이제 각자 직무 연수 시간을 인정받으셔가지고 직무 연수 시간으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이수 처리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운영 기간인데요. 저희 이제 정기형은 올해 4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형이 9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단기형은 이제 4월 11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이제 정기형과 단기형을 맨 처음에 신청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저희 9월 달에 추가형을 신청하셨죠? 정기형과 단기형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전체 공동체 인원 10명이다 라고 하면은 정기형 7명, 단기형 3명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일 단기형 선생님이 뭐 이제 휴직을 하시게 돼서 떠나시게 되면은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죠. 그 새로운 분들을 추가형으로 신청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형 7명, 추가형 3명. 그렇게 그러니까 총 10명이란 인원은 이제 변함이 없이 정기형 7명, 단기형 3명, 추가형 3명.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셨을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단기형으로 맨 처음에 휴직하실 예정이셨던 분이 이제 휴직을 안 하시고 계속 계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단기형 선생님은 다른 이제 저희 그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학교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출석부랑 결과 보고서 올리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단기형이셨던 분이 그냥 자동으로 정기형으로 다 마치시게 되는 걸로 결과 보고 해주시면 되고요. 만일 정기형으로 신청했던 분이 갑자기 단기형으로 변경됐다. 갑자기 휴직 들어가시게 됐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보고 없이 이제 결과 보고서로 처리하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저희 그 이수 시간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신청하신 시간이 30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30시간에서 90%만 수강을 하시면은 이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전체 30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의 90%인 27시간만 들으셔도 이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수 결과는 네, 지금 그 채팅창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들어오고 있는 문의는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초등이 기강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중등교육과 예, 담당자분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작년 전학공 담당자 김지혜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PPT는 지금 중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요. 초등은 이제 초등에 있는 기간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본인들의 있는 시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연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있던 거 연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받은 연수 시간은 본인께서 별도로 이제 그 나이스에 올리실 필요 없이
교원 인사과에서 나이스 연수를 일괄적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예시를 30시간으로 들었는데 학교에 따라서 뭐 15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이제 90시간을 계산을 하시면은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든요. 뭐 이제 14.5시간이 뭐 9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시간에 90%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5시간 곱하기 0.9를 하면은 13.5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13.5시간이 90%면은 14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4시간을 이수하셔야지 이제 그 연수 신청 시간인 15시간이 모두 인정이 되는 거지. 13시간을 이수하셨으면은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학공에 대한 이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기형과 그리고 그러니까 정기형은 전체 30시간 내에서 움직이시게 되고요. 단기형과 추가형은 예를 들어 단기형은 4월 11일부터 그분이 휴직을 하시게 된 날짜까지가 그분의 이수 날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10월 30일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전학공 시간 30시간인데 10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기간은 25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기형의 분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25시간이고 25시간의 90%만 아, 선생님, 저는 이수하시면 연구인데요. 네네네. 전학공 담당자가, 아니, 안 하셔도, 하셨어요, 혹시? 아, 근데 전학공 담당자가 예전에는 15시간을 꼭 채워야 이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연수 듣고 있는데 하도 말이 많아서 14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하거든요. 예, 네. 선생님 지금 어느 학교 어떤 분이실까요? 예, 예, 예. 다시 하셨어요? 아, 그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혹시 지금 음소거를 하셨을까요, 선생님? 예, 여보세요? 네네네. 어, 연수가 끊겼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연수, 단기형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연수 단기형으로 해서 이분이 25시간까지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은 25시간에 90%만 이수하시면 이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추가형을 예시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추가형을 저희가 이제 9월 11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9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수 가능한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10시간만 운영한다고 해요. 그럼 그 10시간에 90%를 이수하셨으면 이분은 그 10시간을 다 인정받으시는 거고요. 만일 90%를 이수 못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전체 다 인정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승인된 정기형과 단기형 총합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 승인된 정기형과 단기형 총합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맨 처음 신청을 할 때 정기형 몇 명, 단기형 몇 명, 총 몇 명이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연수 신청할 때 이 학교에 해당 공동체의 학생 수는 정기형 플러스 단기형 명수라고 교원 인사과에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습 공동체에서 정기형 3명, 단기형 3명을 신청했어요. 그럼 해당 공동체는 총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내에서 변경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정기형 6명, 단기형 4명. 괜찮습니다. 정기형 8명, 단기형 2명.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기형 7명, 단기형 4명.
이건 총 합계 10명을 벗어나죠. 그렇게는 이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추가형이 발생을 했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그분은 승인을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연수 시간 자체도 인정을 못 받으시게 돼요. 꼭 추가형 이제 1명, 2명 이런 식으로 저희 교육청에 신청을 해 주셨어야지 저희도 이분이 연수 이수를 했습니다 하고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번째 부분 가주시고요. 신설균 정기 업무로만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신설균은 없으니까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 공동체 수가 7명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 신청하신 게 정기형 55명, 단기형 6명이었어요. 그런데 정기형 중에서 2명이 중간에 휴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둘의 총합만 같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단기형 2명 넘어갔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형 4명 중에서 2분만 90% 이수를 하셔서 2명으로 이수인을 보고해 주셨어요. 이것처럼 이제 총 인원 수가 최초에 총 신청하신 인원 수가 이수 인원보다 차이가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수 인원이 승인 인원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 합계 나중에 산정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보통 각 그 전학공 담당 그 각 공동체의 총무분들한테 내용을 뿌리시고 취합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각각의 이제 총무님들이 이 정기형, 단기형 숫자를 좀 헷갈리시거나 잘못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셔가지고 이 합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지금 2020년도부터 신청자와 대상자 면담 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신청자와 대상자 명단 관리를 별도로 이제 제출하지 않고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이 직무영수를 이수한 사람 명단 관리를 하는 총 책임자세요.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간혹 말씀하시는 게 출석부라던가 결과 보고서를 꼭 내부 결제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변동된 것도 많고 이거를 취합하시기가 사실 공동체 수가 많으면 좀 힘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이분이 이 직무연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석부와 이제 내부 결제 그러니까 하는 결과 보고서를 스캔을 하셔가지고 그 꼭 내부 결제를 해놓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 연수 시간 같은 게 변경이 되면은 내부 결제를 하시라. 그리고 그 연수 이제 날짜 그리고 시간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도 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과 출석부가 일치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증빙 서류를 잘 맞춰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신 단계여서 이제 아마 1학기 때 변동됐던 사항들은 내부 결제를 이미 하셨을 거고 2학기 때 변동된 사항을 이제 취합하셔가지고 내부 결제를 하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받는 거는 최종적인 연수 결과 보고서와 이수자 명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봤던 게 그 연수 결과 보고서에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수 결과 보고서에 이제 그 해당 공동체의 이 총 이수 시간은 30시간인데 연수 결과 보고서에 이제
며칠에 몇 시간 했고 며칠에 몇 시간 했고 이런 걸 다 한글 파일에 적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최종 합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학교에다가 따로 잠시만요. 지금 줌 연수랑 참가자 수가 꽉 차서 입장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왔는데요. 어, 어, 제가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화본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링크 공유를 드렸거든요. 아마 비슷한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수 결과 보고를 할 때 그 한글 파일에 있는 것과 이제 실제 엑셀 파일에 있는 게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 변동으로 인해서 과정이 변경된 분의 시간과 기간은 면밀히 검토해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런 실수가 제일 많으세요. 단기형과 추가형을 저희가 시간을 다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기형 분이 끝나는 시간이 9월 30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연수 시간이 실제로 계산을 하면 막 10월, 11월, 이것까지 해야지 연수시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분의 그 휴직 같은 게 시작이 됐을 때 실제로 이 연수 들으신 게 맞으신지 해당 공동체에서 가능했던 기간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정기형 그 시간에 참여한 교원 이수 시간 계산의 예시입니다. 지금 예시는 6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정하지 않은 인사 변동으로 인해 참여 과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뭐 휴직을 했다라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병으로 인한 휴가 그리고 출산 휴가 이런 식으로 휴가는 인사 변동이 아니죠. 그냥 본인의 이제 그 복무상의 그 병가를 다셨을 뿐이에요. 그런 거는 정기형에서 단기형 변경이 되는 인사 변동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쭉 정기형일 뿐이에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이분이 혹시 타규로 전출을 하셨어요. 전출이라는 거는 새롭게 인사 변동이 된 거죠. 그럼 이분은 정기형에서 단기형으로 바뀌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타규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형 단기형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그 전까지 30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간도 30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 30시간의 90%인 27시간만 수강을 하셨으면은 이 30시간을 모두 다 이수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30시간에 90%를 이수하면은 이 사람이 실제 이수한 27시간을 인정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 시간인 30시간을 다 인정받으신다는 거. 예,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신규 교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규 교사분들은 이제 꼭 이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근데 1학기 도중 또는 뭐 2학기 발령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어, 저희가 이 시간을 다 합쳐야지 1점이 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학공 시간으로만 1점을 채우려고 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하실 거예요. 1학기 도중 또는 2학기 때 발령이 나왔으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하반기 때 운영을 하셨던 즉 이제 추가형으로 인정받았던 시간과 다른 연수 시간을 합치셔가지고 이제 1점, 2점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 교사가 중간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꼭 이제 본인의 그 1점, 2점 시간을 다 안 만들어도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한 교원의 출석 시간이 모두 다른 경우에 혹시 이제 실제로 수강한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이 아까 전에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 모두 다 다르더라도 실제 90% 수강만 했으면은 승인받았던 30시간 다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 교사가 29시간, B 교사는 28시간, C 교사는 23시간, D 교사는 27시간 받았을 경우에는 90% 이수한 A 교사, B 교사, D 교사는 모두 인정을 받아서 30시간으로 연수 시간 인정을 받고요. 90%의 미달하는 C 교사는 아예 0시간으로 이수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행하는 거 이수 모두 초대 대상자 그러니까 명단에서 빠지시게 인정할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음소거를 하신 거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받아보시면은 엑셀 파일이 되게 좀 크실 거예요. 그거는 일단 학교명은 다 통일을 해주세요. 땡땡초, 땡땡준, 땡땡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집 찾아바꾸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보통 다른 총무님들한테 다 받아서 엑셀 자료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통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속학교명을 한번 편집을 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급은 이제 거기 보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장, 교감, 수석교사, 그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 또는 이제 뭐 신규 교사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병실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이런 분들은 그냥 다 교사로 해주시고요. 교사랑 이제 그 신규 교사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도 별도로 임명하시는 게 맞는데요. 기간제 교사 부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그냥 구분기호 없이 그냥 901201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나이스로 자동으로 입력을 할 때 이게 틀리면 다 일일이 수정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서식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스 개인 번호 이게 제일 많이 틀리시는데요. 이거를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그냥 쭉 해가지고 당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나이스 번호 다른데 일련 번호 다 똑같이 와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번호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 이제 기간제 교사분이 단기형으로 계약이 끝내졌어요. 그럼 이제 그분의 이제 나이스 번호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스 번호가 두 개인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계약이 종료가 되셨어요. 그런데 2학기 때 다시 이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제 교사분은 나이스 번호가 바뀌시게 돼요. 그래서 예전 나이스 번호와 최종 나이스 번호 두 가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그 예전 나이스 번호는 사실 사용을 못 하시게 돼요. 그러신 경우에는 일단 나이스 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나이스 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계약 종료가 돼서 나이스 번호를 못 찾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개인 번호를 이제 그냥 없다고 제출을 해주시고 옆에 비고랑에다가 뭐 계약 종료로 인해서 나이스 번호가 없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원 인사과에서 연수 시간 어, 인정을 한다는 공문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공문을 이제 그 계약 종료되신 기간제 선생님이 찾으시면은 해당 공문을 이제 통해서 본인이 나이스 등재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라든가 생년월일 같은 게 다 좀 틀리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확인을 위해서 뭐 가로치고 뭐 영어, 뭐 가로치고 뭐 1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과 종료일도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지금 시작일 예시가 되게 옛날인데 이 시작일을 실제 학교의 전학공이 이제 시작된 날짜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 그냥 전체 전학공 있죠. 중등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이게 공통 시작일이 됩니다. 이 시작일은 학교 거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 계획에 있는 시작일을 쓰시는 거고요. 종료일도 마찬가지로 학교 것이 아니라 저희의 종료일을 씁니다. 12월 8일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출해 주시는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 있는 거는 단기형뿐이에요. 단기형은 이분들의 뭐 인사 변동 일자가 다 다르니까 단기형은 다를 수 있는데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 같습니다. 저희 추가형도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11일이 시작일이 되고 다른 시작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잘못 쓰셨으면은 다 동일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저희 초등은 4월 10일부터가 시작인가요? 지금 그 명부에는 4월 11일로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저는 중등 담당이기 때문에 중등 기준으로 PPT를 만들었고요. 네, 초등 담당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네, 학교에서 4월, 예, 초등이 4월 10일이 맞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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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질문 시간 드릴 거고요. 질문은 맨 마지막 Q&A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작일 필터 부분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운영 기간도 이제 최종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트를 하셔가지고 전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저희가 정기형 명단이 있고 추가형 명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시트로 만드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이스 번호 제일 많이 틀리시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학교 걸로 입력하시는 게 제일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연수 시간은 제가 그 선생님마다 다를 수가 없고 전부 다 이수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중복 검사는 거의 저희 측을 살 거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채점 제출하신 거 저희 기준에 맞게 제출하셨는지 안 하신지만 확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퇴직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이스 번호가 등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나이스 번호는 입력이 가능하신데 2월 28일 퇴직이 되시면은 이게 유효하지 않은 나이스 번호로 뜰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퇴직을 했다라고 비고란을 기재해 주셔야지 교원 인사과에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스 번호가 유효하지 않는구나 하고 아시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확인하느라 이제 등재가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은 꼭 퇴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보충과정 운영 유의점. 이것보다 일단 이수 시간 소점 불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수 시간은 저희가 15시간에 90%인 경우에는 13.5시간이고 그러면은 14시간이 이수 시간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14시간을 하셨으면 15시간 전체가 다 인정되는 거니까 이수 시간이 뭐 1시간 반, 뭐 11시간 반 이런 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충과정 운영 유의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공동체분이 10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이 뭐 갑자기 출장을 나가셨어요. 또는 이제 한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저희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 보충 과정을 할 때 만약 그렇게 선생님 한 분이 안타깝게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분 연수 시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분이 빠지시게 된 날짜를 공동체 전체가 다 안 한 걸로 포기를 하고 다시 운영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12월 8일로 운영 기간이 지금 끝났죠. 운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보충 과정은 현재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뭐 이분을 뭐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일 내년도에 운영하실 때 그렇게 빠지신 분이 새롭게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공동체 전원이 다 포기를 하고 공동체 전원이 다 새로운 시간을 잡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었던 질문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미금초에서 문의가 왔는데요. 1학기에는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가 2학기 때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예, 해당 학교에 있었던 나이스번호를 부여를 해주시고요. 비고랑에다가 퇴직자, 기간제 교사 퇴직자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학기 때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1학기 때 해당 학교에 쓰셨던 나이스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 나이스번호를 쓰시고 대신에 퇴직자라고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운영하는 전학국 연수를 교회에서 실시하였고 복무를 조퇴로 이거는 해당 이제 일단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학공 저희가 연수를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상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출장으로 다셨어야지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초등 담당자분께 문의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른 질문하고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태평중학교에서 문의가 왔어요. 전학공 일정을 12월 13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학공 일정은 12월 8일로 고정됩니다. 맨 마지막 13일이라는 거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휴직으로 정기형에서 단기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네, 그냥 출석부 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 공문 필요 없습니다. 복정초 이거는 저희가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거 질문 하나만 할게, 그 대답 답변 드릴게요. 성남 서초에서 15시간 기준으로 13시간 30분 참석한 것은 이수가 되시는 것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연수 계획서에 보시면은 다 계획상 1시간, 2시간
시간 단위로 되어 있죠. 해당 학교에서 그분의 그 이수를 출석 부상 인정을 하시는 것 자체가 30분 단위가 안 되세요. 때문에 1시간 30분 참석은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서상에 2시간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연수 뭐 이제 그 지침상 50분 운영하시고 10분 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뭐 2시간 40분 운영하셨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1시간 40분 운영하셨어도 2시간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분 단위로는 나오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기간제 교사 부분에 대한 질문이가 또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분의 1학기 때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시고 2학기 때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러면은 1학기 때 했던 번호를 써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서초에서 1학기 때 하셨으면은 성남 서초에서 1학기 때 그분이 쓰셨던 나이스 번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나이스 번호 없음이나 왜냐면은 이제 2학기 때 부여받은 나이스 번호는 성남 서초에서 계약했을 때 받았던 나이스 번호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 번호를 쓸 수는 없고 그냥 1학기 때 했던 나이스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비고란에 기간제 교사 퇴직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중학교에서 1학기, 2학기 교장 선생님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쵸. 정년 퇴임, 1학기 마치고 정년 퇴임하신 경우에는 정년 퇴임, 인사 변동이죠. 그럼 단기형으로 신청한 이수 시간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대하초에서 하반기 추가형은 일과 15시간으로 신청된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추가형에 이수할 수 있는 이수 시간은 해당 학교에 남아있는 전학공 이수 시간 전체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학교에서 30시간을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9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학교 계획상 전학공 시간이 남아있는 10시간이에요. 그럼 하반기 추가형 그분은 10시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15시간이란 건 예시일 뿐이고요. 예. 하반기 추가형이 이수 가능한 시간은 해당 학교의 전학공 계획서상 남아있는 시간 전체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반대초는 단기형 8시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아예 세부적으로 몇 시간 신청했는데 몇 시간 되나요? 이런 거는 해당 담당자 분께 문의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담당자분께 드릴 거예요. 그 담당자분께 답변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휴직으로 복정초에서 갑작스런 휴직으로 15시간 정기형 신청하였고 이수다였으나 종료일 전에 휴직한 경우는 15시간 이수는 되나 단기형인가요? 종료일 전에 휴직하신 경우는 단기형이시죠. 왜냐하면은 그 분이 연수 자체를 이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2월 8일까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 전체 다 이수하셨어도 단기형입니다. 교사에서 교과목으로 승진해서 단기형으로 바뀐 경우 직급을 무엇으로 쓰나요? 이거는 그냥 최종적으로 대신 직급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비고랑에다가 이제 교관 승진이라고 써주시면은 인사과에서 처리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연초에서 단기형으로 신청하셨다가 휴직을 하지 않아 정기형이 됐다. 정기됐다. 15시간에서 11시간 이수하셨다면 이수를 보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15시간이 이수하려면 13.5시간이죠. 정기영이 11시간만 이수했으면 이수 못 하신 거죠. 이분 이수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영 8시간, 6시간 채웠으면 이수인가요? 단기영 6시간, 8시간이 8시간 채웠으면 이수 맞죠? 이거는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형 신청을 하셨을 때 원래 계획서상으로 6시간 이수해야 되지만 근무 시작일이 9월 말이라 4시간 이수 가능하였고 추가 시간 신청 시에도 4시간을 신청한 경우 연소 시간 4시간을 입력하면 되나요? 분당중학교의 이 질문은 일단 담당자한테 세부적으로 내용을 받으시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단은 학교에서 원래 계획서 상으로 이수하실 시간이 있어요. 6시간이. 그러면은 그 6시간까지 다 채우셔야지 이수가 되겠죠. 근데 근무 시작일이 9월 말일 4시간 이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최종의 분당 중은 당담자한테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보충과정 운영 시 학교 전체가 하는 건가요? 공동체별로 하는 건가요? 공동체별입니다. 음, 보충과정 운영에 대한 질문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과정 운영하는 경우에 구성원이 빠졌던 그 날짜를 포기하고 다른 날을 잡아서 보충과정 운영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잡은 보충과정에서 또 다른 한 분이 빠지시게 되면 그날 빠지신 분은 이수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학공의 공통적인 원리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한날 한시에 들어야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해당 공동체에 한 분이 또 빠지시게 된다. 그러면 그날 빠지신 분은 이사 안 되십니다. 음. 정기형에서 단기형 변경 시 내부 결제 받아놓으라고 하시는데 미수이신 경우 내부 결제 해야 되나요? 저는 정기형에서 단기형 바뀌었는데 이걸 내부 결제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정기형에서 단기형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로 전체 다 결제가 가능하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에 이수, 미이수가 있고 이분이 정기형인지 단기형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를 내부 결제하시는 게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 거지. 이거를 다 전부 별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결과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결과 보고서를 저희 청에다가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발송 공문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발송 공문에는 출석부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석부는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는 발송 공문 처리를 한다. 이거를 꼭 내부 결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장본이 이제 해당 결과에 대해서 결제를 하시고 그 결제하시는 걸 통해서 이분들이 이수 처리가 되는 건데 내부 결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거가 되는 건 출석부니까 출석부랑 같이 해서 내부 결제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과 보고서 출석부 내부 결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 발송적 공문 보내시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지 정기형, 단기형, 뭐 미수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결제받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네, 저 세부적으로 며칠인데 이슈 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몇 시간 되나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이 질문을 전부 다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해당 학교한테 해당 그 담당 질문 주신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좀 연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질문 주신 예, 메시지 하나 잠시만요. 1학기 내부 결제 내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그 바뀐 전학공에 대해서 그거를 이수 결과로 인정할 이수 근거가 남으니까 혹시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학공 있는 날짜와 시간에 출장으로 학교를 비운 경우 출석 인정되나요? 안 되시죠? 해당 출장지가 전학공 있는 그러니까 전학공을 하루 출장 나가신 건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출석 인정 안 되시죠?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엑셀 파일에 미의 숫자 포함 안 하시죠? 이건 서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